자, 지금 이제 시간이 딱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연유학원의 진이 아빠입니다. 진이 아빠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제 전 세계로 많이 다니면서 설명회를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비행기가 뚝 끊겼습니다. 뚝 끊겼고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한번 해봤는데 이제 부모님들 반응이 또 나름 또 괜찮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또 이제 이번 달에도 5월 달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영국의 의대하고 약대도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싱가포르의 국립대나 홍콩대에 대해서 약간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 설명회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요, 미국 대학교들이 한 4,000개, 5,000개 뭐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들 중에서 규모도 크고 이제 사실 한국 분들에게 인기도 굉장히 이제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정확히는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그러면은 이제 여러 비슷비슷한 이름의 학교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스테이트 주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라고 정식 명칭을 갖고 있는 학교고요. 여기 학교에 대해서 학교 소개하고 입학 전형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옆에는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한국 이제 마케팅 담당자이신 에바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한국 입학처 담당 에바 대리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미국 대학교의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죠, 한번.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순서상 저희 해연유학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앞에다 놓는데 깜빡했습니다. 저희 해연유학원은 이제 1991년도에 설립돼 29년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되고요. 이제 직원이 한 11명 정도 스태프들이 되고요. 1년에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제가 2월 말에 한번 딱 마닐라하고 바기오만 딱 찍고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대학교 어학기관들의 한국 공식 대표 사무소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영국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 유학원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경력이 오래된 이제 스태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가별로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대학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많이 미국 대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 대학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지금 대학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차별화된 부분도 있어서 간략히 좀 안내 드리고 학교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학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120에서 128 학점 입수를 하시면 학사 학위를 이수하시게 되시고요. 학생에 따라서 공부 기간을 여름 계절 학기를 통해서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수강을 하시면서 공부 기간이 딱 4년이 아니라 좀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한국에 비해서 다른 한 학교 내에 과를 바꾼다든지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시스템들이 한국 대학교에 비해서 좀 더 용이한 편이고요.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학년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서 대부분 1, 2학년 때는 교양 수업이나 선수 과목 위주로 수강을 하게 되고요. 3, 4학년 때 자기 전공 과목 관련해서 좀 깊게 공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지금 학교 들어갈 때 어떤 진로로 들어가지 선택을 못했다 하는 학생들은 좀 제너럴 스터디라든지 익스플로레이토리 이런
넓은 범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을 하고 입학이 가능하시고요. 대부분의 이제 뭐 IB라든지 랭킹이 높은 상위권 대학들은 SAT나 ACT 시험과 비교과 활동 등을 필수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학생 비자 소지를 하신 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실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보통 미국의 4년제 대학교라고 하면 주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의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운영되는 대학이고,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했던 동문회 혹은 졸업생들 기부금 혹은 이제 학비 자체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학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에서 4만이 안 되는 선이고요.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만이 넘어가는 학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비 부분에서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 주에 거주하는 로컬 학생들도 많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들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학교 규모도 2만에서 많게는 4만, 5만의 재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립대학교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소규모로 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4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정도의 재학생들이 학교를 다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주립대학교가 굉장히 싼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학비가 한 12,000불, 3,000불, 뭐 5,000불 이렇게 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이제 목사님 아들내미가 이제 거기 졸업했는데 뭐 이거저거 다 해서 한 그 보험료라든가 등등 해서 이제 한 19,000불 이렇게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한 지금 3만 불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립대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랭킹이 되면 한 2만 불 이하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3만 불 정도가 내외가 이제 보통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교들은 이제 4만 불 넘어가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비싼 데는 한 6만 불, 뭐 10만 불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비싼 학교는 많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대학교 시스템 중에 하나 제공을 하고 있는 건요. 미국 대학교, 그다음 F1 비자를 들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학생들은 학생 비자로 최대 1년까지 미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뭐 유급이나 무급으로 인턴십이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템이라는 전공을 공부하신 학생들은 최대 3년까지 관련해서 인턴십이라든지 직장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템이라고 하면 본인이 공부하는 전공이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수학, 매스 같은 전공들의 계열을 공부하신 학생들은 미국에서 졸업하고 나서 최대 3년까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그러니까 스템 관련 전공입니다. 이제 스템이라는 전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스템 관련,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 관련, 기술 관련, 엔지니어링 관련, 그다음에 수학 관련. 수학 관련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경제학 같은 경우 스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학은 사실 스템이 아니고 일반 인문학, 그러니까 이제 이 상경계열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제 자연계, 우리나라 생각하는 자연계, 이과만 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문과 상경계열 중에서도 예를 들어 교육학은 스템이 아니지만 교육공학이라고 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가능하시면 스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그 대학교가 끝나면 1년간 이제 취업 기회를 이제 국가에서 비자를 OPT 비자를 걸 주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2년까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OPT 끝나고 취업을 하려면 H-1B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받기가 뺑뺑이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하는 이율 자체가 취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자를 받기가 힘든 건데 최소한 한 스템 계열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본인만 능력이 있으면 3년 정도는 직장 경력을 쌓고 한국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교 시스템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관련해서 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애리조나를 가보셨거나 예. 들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 애리조나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많은 동네를 싸돌아다녀 봤는데, 애리조나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있는 멋있겠죠. 도시고 또 광활한 그런 서부의 이런 네. 미국의 이런 카우보이 영화에 나올 음. 법한 지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되게 무더운 날씨로도 좀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애리조나 그랜드 캐니언처럼 이렇게 적색깔 이렇게 황토라든지 혹은 또 이런 선인장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도시나 지역들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눈도 내리기도 눈이 합니다. 있네요. 네, 예. 그래서 꽤 많은 양의 눈들이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적토색의 이런 황토와 눈도 많이 내리는 지역들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주요 도시인 피닉스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또 많은 글로벌 회사들의 본사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서 미국의 다른 큰 도시들과 별반 없이 되게 많은 비즈니스와 상업 환경들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여지는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많이 되게 또 활동적인 도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서부에 위치해 있고요. 애리조나 주에 있는 대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캘리포니아 이게 밑으로 LA에서 옆으로 쭉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통 학생들이 LA에서 경유를 하고 애리조나로 들어가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닉스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00만 정도에서 전체 애리조나 주의 인구의 한 70% 정도가 피닉스에 거주하고 있어서 되게 많은 상업이라든지 이 애리조나 주 자체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는 20도에서 한 40도 정도, 그리고 겨울에는 7도에서 15도의 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의 더위랑은 조금 다르게 사막이다 보니까 좀 건조한 더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이 좀 긴 지역이다 보니까 어딜 가나 좀 더위에 맞서는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모 자체도 지금 미국 내에서 6번째로 큰 주이고요. 현재 지금 미국 물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이런 도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편이고요. 한국 학생들도 직접 가셔서 한국에 비해서 물가 너무 비싸다 이런 저희가 얘기보다는 생각보다 자기는 물가라든지 생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인텔이나 HP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들이 위치해 있는 도시이고 또 날씨가 온화하고 맑은 지역이다 보니까 항공 관련한 트레이닝이라든지 관련한 산업들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700만이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크고 네. 저 정도 큰 도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1위는 지금 애리조나가 지금 3년, 4년 연속해서 뽑히고 있고요. 2위는 스탠포드, 3위 MIT와도 꽤 많은 스코어 차이를 두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혁신적인 대학교, 이노베이션 학교 1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들 이제 혁신적인 대학교 하면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 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공부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통폐합이 됐고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토론도 해보고 직접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또 참여해보는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되게 많은 학과들이 혁신이라든지 융합으로 되어 있고 융합을 모토로 학과들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제공하거나 찾아보기 힘든 학과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방송사에서도 이제 애리조나 이 이노베이션 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취재해서 뭐 다큐멘터리처럼 뭐 네네. 어디 방송사였죠? KBS. KBS 하여튼 그 보니까 이제 총장님이 이제 서로 오면서 이제 과를 전공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융합할 건 융합해서 융합 교육 이제 한국에서 이 융합
대해서 굉장히 많이 뜨는데 융합 교육을 많이 한다고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뒤져보시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이렇게 그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사 쪽에 뒤져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보니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애리조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혁신적인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주립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한 8만 명, 그리고 온라인 수업까지 하면 11만 명 정도 제공하고 있어서 학교에 8만 명이요? 네. 맞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주립대학교에 많으면 4만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는데 애리조나는 거의 2배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또 이제 국제학생들이 뽑았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주립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제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입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서포트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팀들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또 국제학생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사립보다는 학비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국제학생들에게도 또 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되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기회를 주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장학금. 일단은 저도 부모지만 장학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가성비가 높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총 11만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고요. 학교 캠퍼스에서 재학하는 학생들은 8만 명 정도 있습니다. 총 19개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학사 전공 같은 경우에는 350, 석사 같은 경우에 400개 이상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안에도 굉장히 많게 디테일한 전공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융합이라든지 다른 학과들과 통합된 전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총 8만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다 보니 한 캠퍼스에서 수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5개의 메인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 주뿐만 아니라 LA에도 새로운 캠퍼스가 개설되고 LA에도요? 네, 예정이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학생들에게도 되게 많은 장학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은 동아리들, 그다음 되게 많은 스포츠 클럽들이 직접 학생들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퍼스 관련해서 좀 한번 안내 드리면요. 보통 미국 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는 셀라이트 캠퍼스라고 해서 어떠한 대학교 무슨 캠퍼스라고 얘기하면 그 대학교의 메인 캠퍼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거나 조금 랭킹 같은 대학교 이름을 쓰지만 랭킹이 낮게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5개 캠퍼스 모두 다 메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5개 캠퍼스 모두 입학 요건이 동일하고요. 학생의 전공에 따라서 자기 전공이 다른 캠퍼스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다 하면 다른 캠퍼스로도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또 모두 메인 캠퍼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캠퍼스에서 공부하더라도 다른 캠퍼스의 시설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모두 이제 무료로 셔틀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도로 비용 없이 자유롭게 캠퍼스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아리조나주 피닉스에는 웨스트, 템피, 다운타운 피닉스, 폴리테크닉 이렇게 4개의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요. 아리조나주 피닉스 레이카바수 시티라는 곳, 피닉스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레이카바수라는 캠퍼스가 또 신설이 되어 있고요.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지어진 신설 캠퍼스고 현재는 학사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약간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개념이 좀 헷갈리실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뉴욕 주립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수니라고 하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뉴욕인데 이제 수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67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67개 캠퍼스가 다 랭킹이 달라요. 랭킹도 다르고 사실 완전 세퍼레이트된 학교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스토니브룩은 스토니브룩 이제는 이제 수니 스토니브룩 이렇게 쓰지 않고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
컴마, 순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운영이 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학교고, UC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UCLA, UC 버클리, 뭐 UC 리버사이드 뭐 이런 데들이 전혀 별개의 학교로 운영되는데 주립대학교 중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조나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이제 피닉스라는 도시 내에 4개가 이제 위치해 있는 거고, 레이크 하바스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약간 더 떨어진 곳에 하나가 있는 건데, 이것들이 별개의 학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학교입니다. 하나의 학교인데 캠퍼스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졸업장이 전혀 무슨 어디 캠퍼스 나왔다 이런 거 표시도 안 되고요. 예, 다른 캠퍼스로 이제 이동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여기하고 워싱턴 스테이트하고 몇 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고요. 어떤 데는 이제 전혀 별개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규모가 이제 대도시가 이제 몇 개,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도시가 몇 개 형성돼 있으면 이렇게 개별이 많고, 아리조나처럼 아리조나 자체가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도시인 피닉스에 거의 인구가 대부분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캠퍼스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캠퍼스별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각 캠퍼스마다 좀 특징들이 다 있죠. 예, 어느 데는 어떤 전공이 강하고 어떤 데는 어떤 전공이 좀 있고 하는데, 레이크 하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이고 굉장히 작지만 학비가 굉장히 딴 캠퍼스에 비해서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크게는 단과대학별로 캠퍼스가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템피 캠퍼스가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제일 규모도 크고 단과대학도 제일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캠퍼스에는 한 5만 명 정도 5만 명 캠퍼스 하나에만 네, 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캠퍼스가 원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세워졌을 때의 첫 번째 캠퍼스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도 제일 좀 많이 속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대로 대부분의 단과대학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영학부터 뭐 아트라든지 엔지니어링 학과들까지 두루 있고요. 따라서 이제 디자인이나 아트 단과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시설도 지금 템피 캠퍼스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웨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어문이라든지 언어, 인문, 그 다음에 경영 관련한 전공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린 국제학생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웨스트 캠퍼스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학 코스도 지금 웨스트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웨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편의 아기자기한 캠퍼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캠퍼스와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 다른 캠퍼스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다운타운 피닉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이라든지 보건학, 언론학이라든지 공공행정학 이런 학과들이 속해 있는 학과고요. 그래서 간호나 보건학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이라든지 연계되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가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테크닉 캠퍼스는 이름에서도 보셨듯이 엔지니어링 관련한 학과들이 좀 더 속해 있는 학과들이고요. 아까 앞에 보셨듯이 스템 관련한 전공들에 관련된 학과들이 폴리테크닉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테크닉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드론 스튜디오라든지 이 캠퍼스 안에는 이제 무인 자동차도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어서 좀 더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학생들을 위해서 꾸며진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닉스가 아닌 레이크하바스 시티에 있는 레이크하바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 자체는 지금 레이크하바스는 5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도시이고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지금 유명한 편입니다. 딱 관광지로 보이네요. 저기 이렇게 뭐 떠다니고.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수상해양 스포츠들이 유명한 곳이고요. 그래서 연간 한 15만에서 2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유럽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여서 꽤 많은 유럽권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레이크하바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캠퍼스이기는 하나 신생 캠퍼스이고 좀 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간 학비는 만불대로 저렴한 만불대, 그러니까 만불대 하면 이제 만불에서 19,999불까지 있는데 네. 한 대충 어느 정도? 지금 만에서 전공마다 조금 다르지만 만에서 12,000불. 만에서 12,000불. 야, 그럼 정말 이제 그 웬만한 커뮤니티 칼리지 정도의 학비네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장학금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싸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저렴한,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이제 그 부모님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굉장히 저렴하면서 그래도 이제 입학 학교가 사실 우리나라 분들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이제 졸업이 이제 사실 미국 사람들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를 굉장히 더 중요시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어느 학교를 입학했냐도 어느 정도 조금 봅니다. 사실은 좀 이게 그게 현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일단은 입학했다는 그걸 받고 이렇게 최소 뭐 이제 몇 년간은 혹은 이제 내가 편입하더라도 몇 년간은 이제 이렇게 저렴한 학비로 아니면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학비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네요. 저런 데서 공부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이 캠퍼스 같은 경우 오리엔테이션도 다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다 같이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요? 네. 수영복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캠퍼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다가 피닉스에 있는 캠퍼스로 가고 싶다, 큰 캠퍼스로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동도 가능해요. 이동도 학비만 가능하고. 변동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메인 캠퍼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다가 메인 캠퍼스로 가면 또 메인 캠퍼스로 아니고 다른 캠퍼스로 가면 그 학비, 원래 학비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학비만 변동이 되고 공부하는 내용이라든지 졸업장에도 어느 캠퍼스라고 지키지는 않고요. 다 메인 캠퍼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학비가 이제 우리나라 요새 달라졌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한 학기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학점당 얼마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갔다가 넘어갔을 때 뭐 얼마큼 변동되냐 이거는 그냥 학점당 얼마. 그래서 이쪽 캠퍼스에서 몇 개 들었으면 몇 곱하기 몇, 이쪽에서 들었으면 뭐 몇백 불 곱하기 뭐 8과목, 5과목, 4과목 이런 식으로 약간 학점당 하기 때문에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생각에. 예. 이렇게 레이크 하바스 캠퍼스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문의 주시는 예, 취업이나 커리어 어떤 취업이 중요하죠 또. 예. 서포트들이 일어나냐, 진짜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현지에서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커리어 서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뭐 포드나 인텔, 뭐 아마존 혹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IT 회사 그리고 스타트업부터 되게 대기업 글로벌 회사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도 졸업을 하고 나서 꼭 애리조나에서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대도시나 다른 다른 도시에서도 취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요. ASU에서 제공하고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취업 관련한 강연이라든지 실제로 졸업한 학생이 본인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Q&A 세션이라든지가 매일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국제학생들 중에서 미국에 어디를 취직을 했다,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받았고 또 비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자세하게 세션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충분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뭐 이력서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도 뭐 유급이나 무급으로도 중간중간에 인턴십을 하시고요. 졸업하고 나서도 아까 OPT 기간에 많이들 하시고 현지에서 취업을 하시는 국제학생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학생들이 현지에서 뭐 1년이든 3년이든 OPT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력을 쌓고 들어오라고 많이 이제 권면합니다. 왜냐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우대를 받았잖아요. 뭐 유학 갔다 오면 와 하면서 이제 뽑아줬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럼 과연 이제 무엇으로 학생들이 갔다 오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UCLA, 버클리, 뭐 스탠포드 뭐 이런 데는 다 취업 잘 됩니다. 뭐 그래도 꽤 잘 모셔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연 이제 학생들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데서 이제 직장 경력을 한번 내가 커리어 경력을 쌓아보고 커리어를 쌓아보고 한국에 와서 그런 걸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짧든 길든 직장 경력을 한번 쌓고 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라는 도시 자체는 아까 7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700만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쪽에서 굉장히 큰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고 거기서 충분히 직장 영역을 내가 찾아보고 직장 영역을 쌓고 한국으로 리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네. 뭐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도 AS가 굉장히 좋은 랭킹, 좋은 프로그램을 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네. IT라든지 테크 업계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UCLA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혹은 뭐 사우던 캘리포니아 이렇게 다들 아시는 명문 대학교 중에 이제 ASU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고 10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많이 높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리조나 주 지역 자체도 앞으로 이제 서부에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LA라든지 도시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데 애리조나 주가 지금 현재 물가라든지 그런 기업을 되게 많이 우대해주고 있는 정책들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들이 애리조나 주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애리조나 주 자체가 좀 이런 계열로 좀 더 가능성 있고 장래성 있는 지역으로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학생들한테는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실리콘밸리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월급 받아서 뭐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어떤 그러면 졸업생들이 있냐 또 네. 많이 문의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여서요. 보시면 이제 되게 스포츠로도 유명한 도시. 메리본주가 있네요. 네. 제가 아는 사람 네. 좀. 다양한 야구라든지 또 제임스 하든 또 남학생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아버님들은 빌 미켈슨이라는 저 골퍼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여학생이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트 스페이드라고 해서 가방 브랜드 디자이너가 애리조나 가방이군요. 네, 전 모릅니다. 가방은. 출신이고 또 미국의 되게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이라는 분도 애리조나 주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현재 지금에도 각 분야에서 되게 다양하게 활발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많이 계시고요. 한국 학생들이나 국제 학생들끼리의 네트워킹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졸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AS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학교 이제 랭킹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 더 짙게 좀 안내를 드리면 현재 지금 전체 랭킹 같은 경우에는 AS가 지금 117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한 4,000개, 5,000개 대학 중에 117위여서 부모님들이 보통 100위권 이상 넘어가면 되게 랭킹이 낮은 랭킹이 아닌가 하는데 기준 자체가 미국에 워낙 많은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117위에 올라가 있는 대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유학생들 중에서는 전체 랭킹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공부하는 전공, 본인이 가려는 그런 장래와 비슷한 계열의 전공들이 어떤 랭킹, 어떤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들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또 요즘 뜨고 있는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 우수한 랭킹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전공들이 여기 지금 경영학 있고요.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전공이고 여기 이제 나오진 않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도 굉장히 랭킹을 제가 높게 봤거든요. 제가 몇 년 전까지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32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는 엔지니어링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단과대학 랭킹은 지금 41위인데요. 또 엔지니어링 단과대학 안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에서 손가락에 뽑을 정도의 랭킹을 저는 솔직히 이제 학생들 오고 부모님들 오시면 추천하는 전공이 몇 개가 있어요. 추천하는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 제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컴퓨터 IT하고 엮이지 않는 어떤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 예전에는 사실 자동차가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쪽에 가까운 어떤 이제 그 섹션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IT가 굉장히 자동차의 많은 부분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인력들이 있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저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들 굉장히 추천하고요. 경영 중에서도 일반 경영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데이터 아널리시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또 특히 요새 최근 들어 물류학 이런 것도 무역 물류 이런 쪽도 많이 추천하고요. 이런 다양한 전공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제 학생이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그냥 그거 하셔야 됩니다. 뭐 굳이 그걸 막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나 이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대략 어떤 거예요 하면 이제 그 섹션 안에서 학생이 본인이 이제 즐거워하는 본인이 적성에 맞는 그 섹션 안에서 앞으로 괜찮을 전공들을 전망 있는 전공들을 추천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지금 한국 학생들도 최근에 인기 있는 전공들 그리고 어떤 전공으로 좀 ASU로 아리조나로 유학을 많이 가는지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예.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스템이라고 해서 비즈니스와 이제 융합이죠.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든지 뭐 스태티스틱이나 뭐 경제학이라든지 그런 비즈니스 일반 비즈니스보다는 앞으로 계속 지금도 이제 비즈니스 스템 관련한 전공들을 지금 많이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도 굉장히 많이 꾸준히 또 인기 있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나 사이버 세큐리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전공들도 되게 많이 인기가 있고요. 또 AI나 인공지능 관련한 뭐 휴머니 시스템 엔지니어 이런 전공들도 네, 한국 학생들에게 되게 많이 인기 있는 전공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관련해서 ASU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이고요. 항공 전문 대학교가 아님에도 학교에서 그런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고 직접 이제 파일럿이 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파일럿, 있고 예. 네. 아니면 항공 관련한 뭐 매니지먼트 혹은 항공 관련한 항공 엔지니어링 이런 전공들도 제공하고 있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이들 이제 FIT나 파슨슨이나 이렇게 유명한 사립대학교들 아트나 건축학이 인기가 높고 랭킹이 높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앞에 보셨듯이 ASU 지금 아트 디자인 단과대 랭킹은 지금 미국에서 20위 랭킹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네. 그리고 건축학, 아키텍처럴 스터디스나 디지털 컬처 이런 전공들은 9위, 그다음에 15위에 위치할 만큼 아트나 디자인 쪽으로도 되게 좋은 랭킹을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컬처라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디자인이나 음악이나 영화랑 새롭게 올라오는 이런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관련 기술들과 융합되어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저 전공도 스템으로 인증되어 있는 전공입니다. 그리고 또 보건 관련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항상 간호학이 제일 보건 계열에서 인기가 많은 전공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사에 보건 관련한 공부를 하시고 석사까지 공부를 이어가시고 나서 진로를 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 관련해서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나 메디컬 스터디스 이런 거를 학사 때 공부를 하시고 석사 때 뭐 의대나 치대나 아니면 그런 의료 관련한 보건 계열 공부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크게 지금 최근에 한국 학생들은 이러한 전공들, 이러한 경향으로 미국 대학교 유학을 많이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학생들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갈 수 있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을 내용 같아요.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입학을 못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사 예비과정이라고 해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 신입학이라고 해서 그냥 로컬 학생들, 미국 학생들과 동일하게 대학교 1학년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 프로그램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학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사 학생들의 편입이 되게 자유롭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특징적으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안내드리고요. ASU 학사 프로그램 보시면 120학점, 128학점을 4년 내에 끝낸다고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든지 공부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기간을 조금 더 줄이면 줄이실 수 있고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 편입을 한다 해서 공부 기간이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SU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별반 다른 뭐 어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ASU에 입학을 하시고 ASU에서 공부를 하게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 캠퍼스에서 공부가 진행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컬 학생들과 1학년 수업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만 더 들어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영어 수업은 이제 기본적인 어학보다는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고 어떻게 리포트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학업적인 영어 수업이 추가가 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에서 24학점 미만인 학생들은 중에서 나는 바로 미국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포트를 받고 좀 더 영어 관련해서 보충을 받는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ASU의 1학년 수업이고요.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이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이수하시고 그대로 ASU로 2학년, 3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 수업을 통해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다른 미국 대학으로 편입도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점수는 상대적으로 토플 55점, IELTS 5.5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시고요. GPA, 고등학교 내신 점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학기, 1학기 나누어져 있고요. 영어 성적,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서 프로그램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한 5등급대 있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3학기 12개월 프로그램을 하시면 24에서 25학점을 얻으시고 2학년으로 바로 올라가시고요. 1학년 4개월 프로그램을 하시면 9에서 10학점 얻으시고 1학년 2학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내가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거나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조금 처음에 이제 미국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시스템에서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학교를 통해서 서포트를 받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내신이 4, 5등급대 학생들에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기존의 1학년 프로그램은 로컬 학생들이랑 동일하게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영어 수업만 좀 더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서포트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국 학생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 국내 고등학교에서 5등급대 내신을 들고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영어 점수는 토플 55점 딱 입학 요건에 맞춘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봤을 때 5등급이지만 조금 GPA가 되게 고등학교 내신이 좋은 편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3학기가 아닌 1학기 수로 합격을 해줬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은 제가 부모님도 실제로 만나 뵀었고요. 학생들 실제로 봤었는데 외국 가서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한 번도 얘가 외국에서 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과연 유학을 간 게 맞는 건가? 자녀는 가고 싶다고 해서 밀어주다 보니까 좀 반신반의해서 뭔가 좀 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딱 ASU, 이 패스웨이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하셨고요. 학교에 가셔서 굉장히 공부를 또 잘하셨고 활동적으로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적응도 되게 잘하셨고요. 1학년 2학기로 잘 이수를 하셔서 지금은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학교 성적이 또 좋으셨기 때문에 패스웨이를 하고 본과로 올라가는데 5,000불 장학금도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장학금까지. 네. 그래서 이런 실제로 한국 학생 케이스가 있었고요. 실제로 정말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미국 대학을 가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고 충분히 공부 이수가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학사 신입학과, 학사 편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사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별로 조금 요건은 다르지만 고등학교 내신이 4등급 이상인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바로 1학년 때 별다른 서포트 없이 로컬 학생 내가 바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학기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재수라든지 삼수를 하시다가 유학을 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번 학기가 열리다 보니까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봄이나 여름 학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바로 미국 대학교 진학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20에서 128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학사를 졸업이 가능하시고요. 또 ASU를 다니다가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하고 싶다 하면은 편입도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뭐 예를 들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을 저희가 평균을 냈을 때 대략적으로 내신 4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나 외고라든지 이런 일반 특목고. 특목고를 다니신 학생들 중에서 원점수는 높은데 등급은 너무 낮다.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봤을 때 4, 5등급대 학생이었고요. 만약 등급보다 원점수가 더 높은 학생들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점수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교 학사 24학점 이상 들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한 대학교 학사 같은 경우에는요. 2, 3년제 대학교도 가능하시고요. 4년제 대학교도 가능하시고 학점은행제라든지 온라인으로 수강한 학점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 학점으로 공부하신 학생분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학사와 마찬가지, 학사 신입학과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학기 지원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지원 요건을 보면 아마 다른 학교, 다른 미국 대학교들을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은 딱 보고 생각보다 영어 점수가 낮다라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과들이 토플 61점, IELTS 6.0이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영어 점수가 없는 학생들도 추가적으로 앞에 영어 프로그램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영어 점수를 낸다든지 해서 영어 점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성적은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GPA 3.0, 그래서 대략 4등급대 이상인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편입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학점 GPA 2.5 이상 들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4.5로 환산을 했을 때 대학교 성적이 24학점 이상이고 2.81 이상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학비는 지금 보시면 31,500에서 33,000불 사이고 학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학비이고요. 학생들의 성적이나 영어 점수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장학금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뒤에 또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게 그 토플 61점이면 합격이긴 한데 사실 이제 61점 갖고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이거는 이제 학교는 그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 경우에 61점 갖고 따라가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이거는 이제 토플 형태의 어떤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막 시험 봤을 때 61점 이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학원을 막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토플 공부를 했는데 61점이다.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념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플이 높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영어 조금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앞에 말씀드린 국제학생 프로그램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또 AS 같은 경우에는 각 캠퍼스마다 글로벌 센터라고 해서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무료로 튜터링을 진행해주는 센터도 있어서 영어로 이메일은 어떻게 쓰는지 또 논문은 어떻게 쓰는지 굳이 영어 수업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영어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신입학 진행한 학생들 같은 케이스인데요. 작년 가을 학기에 ASU를 진학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 내신 3등급 때였고요. 토플이 90점을 들고 있어 사실 내신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ASU를 요구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성적을 들고 있었던 학생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랑 영어 점수로 리뷰가 돼서 14,000불, 거의 14,000불. 학비의 절반에 가까운 장학금을 수여를 받았고 졸업할 때까지 매년 수여를 받고 진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입 학생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대학에서 지금 GPA가 3.5 이상 들고 계셨고 토플은 80점대 정도 들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교에서 문헌정보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셨는데 자기는 이제 아트, 특히나 아트 스템으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학생이었는데 ASU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전공을 하고 있든 완전히 다른 전공으로도 편입이 가능하시고요. 자기가 공부한 전공이랑 유사한 전공으로도 편입이 가능해서 학과 선택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GPA랑 영어 점수로 리뷰를 받아서 현재 지금 10,000불 장학금을 받으셨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불 초반대 학비를 연간으로 내시면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재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앞에 저희가 학생 케이스들이나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부모님들의 그러면 장학금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나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 정부에서 운영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제공을 하더라도 딱 입학할 때 한 번 제공을 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주립 AS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생들에게도 되게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통은 학비의 15%에서 50%까지 해당되는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T 점수가 필요가 없으시고요. 오로지 고등학교 성적, 영어 점수로 장학금이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에서 혹은 어느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재학을 하셨든지 상관이 없이 오로지 고등학교 성적, 영어 점수로 리뷰가 되고요. 대학교 1학년 신입학원에 들어가시는 학생들은 최대 4년, 졸업할 때까지 매년 장학금이 나오고 있고요. 편입하는 학생들은 최대 2년까지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인 장학금 조건이고요. 모든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입학처에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GPA, 이 정도 영어 점수면 이 정도 금액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정도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거 생각외로 그렇게 장학금 조건이 높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걸 이제 한국 고등학교 등급으로 환산하면 좀 약간 높을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지금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3.5 GPA 이상은 사실 흔하거든요. 흔한 데다가 토플만 좀 이제 높게 IELTS 7.5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IELTS 7.5는 정말 사실 좀 힘든 점수고요. 솔직히 7.0만 돼도 좀 만만치는 않은데 토플 90점은 사실 해볼만 하거든요. 토플 90점 플러스 GPA 3.5 하면 12,000에서 15,500불까지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학비가 한 31,000불에서 뭐 33,000불 요 사이니까 거의 반 가까이 지금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나왔네요. 예. 보시는 대로 이제 패스웨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수업에 이미 영어 수업이 조금 더 추가되다 보니까 학비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대신에 패스웨이 학생들은 별도의 조건 없이 개런티로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내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4개월 하는 학생들은 14,000에서 15,000불 대, 그 다음에 3학기 12개월 1년 하는 학생들은 기존에 이제 30,000불, 33,000에서 조금 더 금액이 추가된 37,000에서 8,000불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입학이나 편입하는 학생들은 GPA, 영어 점수로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학하는 학생들은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15,500불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학생분들이 장학금을 제공을 받는다 하면은 15,700불, 그다음에 많게는 28,000불 선에서 학업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이 안 되는 금액에서 충분히 학업이 가능하시고요. 편입하는 학생들도 4,000에서 지금 10,000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200, 2만 불대 초반에서 3만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후에 4년제 주립대학교 재학이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서 하나 레이카바스 이거 정말 네. 정말 신선한. 그 대신에 이제 레이카바스는 전공이 이제 다양하진 않죠. 네. 지금 한 30개 정도 전공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아트 앤 사이언스, 인문과학 계열로 전공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학비를 조금 좀 더 합리적인 학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레이카바스 충분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학비 자체가 지금 10,000에서 12,000불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학비가 조금 작기 때문에 장학금 금액은 좀 작아 보이실 수 있는데요. 장학금이 적용된 학비를 보시면 5,000불에서 10,000불 선. 5,000불이면 거의 뭐 예, 우리나라가 1년에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지 않나요? 한 뭐 저거 이제 5,000에서 10,000불, 5,000불을 다 받을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한 예를 들어 이제 3,000불, 4,000불 받은다 하더라도 한 7,000불 정도면 한 800만원에서 900만 원 사이니까 한국보다 학비는 싼 겁니다. 솔직히 싸거나 비슷한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뭐 학비나 장학금 적용 학비는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학생이 내실 때는 봄, 가을 학기 2학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의 금액을 내신다고 예. 딱 반씩 잘라서 네. 반띵해서 이렇게 냅니다. 그렇게 예. 됐을 때 이제 혹시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레이크하바스에서 공부를 하고 추후에 피닉스에 있는 캠퍼스로 넘어간다 했을 때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학비에서 공부하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한국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금액을 받았고 그럼 이 학생들의 영어 점수나 고등학교 내신은 어땠는지라고 보면요. 지금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요. 토플도 되게 높은 축에 속한 학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와 GPA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높고 GPA가 높으면 거의 지금 학교에서 제공하는 최대 금액의 장학금을 받으셨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15,500불. 그래서 연간 본인 전공의 비용이 드는 학비는 16,500불. 그래서 학기당 내는 학비는 8,000불대이고요. 밑에 김땡땡 학생 같은 경우에는 GPA는 조금 낮습니다. 예, 2.6이네요. 네, GPA는 2.6이지만 토플이 높고요. 토플이 106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GPA가 너무 낮아서 장학금에 기회조차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영어 점수를 좀 더 높이시면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장학금 받으셨습니다. 12,000불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19,500불, 2만이 안 되는 학비를 받으셨고요. 연간 9,000불 정도 학비를 내시면서 학교 재학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입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도 3.21, 4.0 기준은 3.21 정도, 그러면 4.5로 환산했을 때는 2점대 후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IELTS 점수 6.5를 받으셔서 최대 10,000불 모든 금액을 다 받으셨고 2만대에서 학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내가 너무 GPA가 낮거나 혹은 너무 영어 점수가 낮다고 아예 장학금의 기회가 없지는 않고요. 또 학생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지원해 보시고요. 결과 나올 때 장학금 여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하나 팁 하나 또 드리면 레이크하바스도 되게 저렴한데 또 하나 팁이 드리면 이제 이 단과대학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단과대학 중에서 뭐죠? 썬더버드라는 비즈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썬더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동문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국에도 동문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동문들이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긴 힘든데 그 입학 중에서 내가 썬더버드를 선택하고 하면 저기 있는 장학금 받고 따로 썬더버드 동문들이 주는 장학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주는 건 아니고 딱 한 번 주는 겁니다. 근데 최대 1,000만 원까지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학금의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100% 된다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어쨌든 이런 팁들도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장학금도 알아봤고 학과도 알아봤고 요건도 알아봤는데 그럼 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런데요.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교들과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미국 대학교를 가려면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SAT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 이외의 교과를 증명하는 서류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다른 미국 대학교, 대부분의 미국 사립대나 랭킹이 높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서를 제외한 성적표, 영어 성적표, 그다음에 SAT,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영문 이력서를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 성적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리뷰 받아보시고 추후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류적으로도 상당히 심플하고 간결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류가 간단한가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내에 이런 가치관도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학생이 이제 다른 서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이 받쳐준다면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뭐 추천서가 없거나 SAT나 ACT 점수가 없더라도 충분히 학교 와서 학업적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철학하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네. 그리고 입학 그 결정도 좀 빨리 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아무래도 입학처가 있다 보니 한국 학생들에게 맞는 서류들이 안내가 들어가고 있고요. 보통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리뷰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이 안 걸리는 때도 있고요. 그럼 기간이 걸린다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평균적으로 지금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내로 확인 받으실 수 있고요. 신입학이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제 지원을 하실 수 있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요. 지금 일단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계시는 학생들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7월 13일까지 받고 있고요. 학사 신입학 혹은 편입하는 학생들은 7월 3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학생들 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늦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20일, 7월 17일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학생들은 8월 11일에 오픈을 하고요. 신입학이나 편입하는 학생들은 8월 13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남았다고 해서 좀 나중에 막바지 한번 지원해봐야지라는 것보다는요. 지원이 이제 시작이시고 아무래도 지원하고 나서 비자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미국 대학에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분들은 조금 일찍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숙사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숙사는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꼭 1학년 때는 국제학생이든 로컬 학생이든 기숙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ASU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선택이고요. 기숙사에서 거주하시다가 추후에 자취를 하겠다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근처에 살겠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캠퍼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기숙사를 보시면 2인 1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벽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빨래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별로 학생들이 생활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기숙사를 희망한다 하시면 나중에 합격을 받으시고 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국제학생들, 그 다음에 신입학, 패스웨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개런티로 배정을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기숙사 희망하시는 학생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자취를 하고 싶다 혹은 학교 캠퍼스가 학교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 하면 학교 내에서 이렇게 자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들도 있어서 먼저 학교에 가서 지내보다가 추후에 얼마든지 그런 로컬 스태프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자취도 하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냐 하시면 ASU에서 가지고 있는 스테디움입니다. 그래서 엄청 크네요. AS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식 축구라고 하죠. 아메리칸 풋볼 팀이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국에 경기가 있는 날에 전국에 방영도 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미식 축구 시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학생들이 이제 각종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아레나. 실내 체육관이네요. 실내 체육관이어서 이곳에서 가끔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시합이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 캠퍼스마다 또 기숙사마다 수영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름이 긴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기숙사마다 어떤 기숙사는 수영장 루프탑 수영장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 ASU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올림픽 수영 선수였던 마이클 펠프스가 이제 ASU에서 수영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골프 코스도 학교에서 가지고 있고요. 많이 있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애리조나 주 자체가 따뜻하다 보니까 다른 주에서도 골프 이런 시설들 스포츠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골프 코스를 들고 있고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야구장도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라든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미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미국
대학교 관련한 매체를 봤을 때 나오는 그런 뭐 커뮤니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대학 시설들 즐기실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시설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팀도 아리조나로 사실 네, 그 많이 전지훈련 많이 가거든요. 동계훈련 같은 거. 예. 네, 예. 여기까지 저희가 학교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예. 그다음에 Q&A가 이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SAT 점수를 이제 들고 계신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장학금은 애리조나 스테이트는 따로 장학금을 그 SAT가 있다고 더 주거나 이런 거는 없죠. 성적하고 네, 토플하고 두 가지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내신, 그래서 예. 고등학교 3년치 내신이랑 예. 영어 점수 리뷰가 들어가고요. 음. 혹시나 SAT 점수가 있다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되기는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혹시 15,500불 네. 이외로 더 플러스 되는 장학금도 있나요? 지금 15,500불이 일단 처음에 입학했을 때 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이고요. 네. 예를 들어 학생이 GPA가 3.0이 안 돼, 뭐 2.5나 2.8 정도 되는 학생인데 SAT 점수가 되게 높게 들고 있다. 예.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점수 참석을 해서 장학금 가치 리뷰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 학생이 있는데 미리 고등학교에서 AP 필요한가요? AP?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AP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재학을 하고 있고 추후에 미국 대학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고등학교 내신을 되게 좋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요런 과목들의 예. GPA를 좀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한 학과들 점수를 좀 더 잘 유지를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운동학과도 유명한가? 네. 운동학과가 뭐 있나요? 운동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시는 뭐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웰니스라든지 아니면 재활 쪽이라든지 이런 학과들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프로 이병헌 선수가 네네. 아리조나에서 반지도 꼈는데요. 운동이 좀 유명한가 네, 보네요. 그래서 운동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도 시설이지만 네. 또 방학 기간에 온 캠퍼스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네. 학교에서 워낙 연계되어 있고 학교 자체 내 운동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AS 수영팀에서 관련해서 뭐 CPT, 무급 인턴십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패스웨이 그리고 레이크 하바수가 장학금 받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레이크 하바수 장학금 기준. 레이크 하바수 장학금 기준은 고등학교 내신, 그다음에 영어 점수이고요. 예. 편입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GPA와 영어 점수라고 봐주시면 되고, 패스웨이 학생들 장학금은 개런티로 나가고 있는 금액입니다. 개런티로 네. 한 학기 패스웨이는 얼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보시면 한 학기 하는 학생들은 지금 3,600불 장학금이 제공이 고정돼 있는 거죠. 네. 성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네. 거. 그리고 3학기 하시는 분들은 8,500불. 8,500불.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패스웨이로 지원을 하시고 합격을 받은 학생들은 합격을 받으시는 레터와 함께 장학금 레터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제 패스웨이가 끝나고 2학년을 올라갈 때 장학금은 있나요? 2학년을 올라갈 때 예를 들어 패스웨이에서 공부한 성적이 GPA 4.0 기준을 3.2 이상이다 하면 지금 5,000에서 7,000불 5,000에서 7,000불 장학금이 나가고 있고요. 이 장학금도 졸업할 때까지 매년 나가는 장학금입니다. 매년 나가는 장학금이고 어쨌든 레이크 하바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고등학교 대신 그 다음에 토플 점수 갖고 비슷하게 산정을 해서 네. 하는 건데 대신 학비가 싸다 보니 최대치가 크지 않다 이건 거죠. 네, 최대치가 얼마였죠? 최대치가 10,000불까지. 네. 아니 잠깐만요. 5,100불. 5,100불까지. 최대치가 5,100불까지입니다. 그래서 레이크 하바수도 피닉스에 있는 다른 캠퍼스랑 장학금 리뷰 기준은 똑같고요. 금액만 달라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사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싼가요? 이것도 되게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학기에 문 타입에 따라서
음. 2,800에서 3,500, 4,000불 선에 있고요. 2,500에서 3,000불 한 학기당. 2,500에서 여유 있게 4,000불 사이에 한 학기당. 그래서 기숙사 비용은 1년으로 봤을 때 7,000에서 한 9,000불 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취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룸 타입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자취를 해서 그러니까 그 기숙사 살 때보다 자취를 했을 때가 풍족하게 살면 더 많이 쓸 수 있고 확 아끼려고 생각하면 많이 아낄 수도 있는 거죠. 있는 편이고요. 레이카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취하는 게 학생들이 확실히 좀 저렴하고 해서 지역 자체가 좀 레이카바스는 피닉스보다 좀 더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동적으로 다들 자취를 하는 편이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없고 생각보다 기숙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주변이 비싸니까 기숙사에서 좀 지내는 편이고 소도시는 이제 주변이 싸니까 기숙사보다는 자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운동선수를 했는데 지원할 때 장학금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AS를 지원할 때는 모든 장학금은 일괄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그러니까 영어 점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리뷰를 하고 액티비티나 이런 거는 관련이 없다. 다만 AS에서 지금 현재 재학생들에게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 후에도 꼭 애리조나 주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제학생들도 다양한 장학금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운동 관련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그런 거와 관련된 장학금을 신청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클럽 활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이나 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학과에 따라서는 동문 장학금이라든지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입학할 때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장학금의 기회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질문하는 이 15,500불을 예를 들어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15,500불을 받았어요. 근데 입학한 후에 또 다른 장학금들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더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내신 영어 점수 학업 능력을 보고 나오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 사인을 하실 때 나중에 동의서에 매년 뭐 출석률이라든지 학습 태도를 이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동의서가 나가거든요.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새로운 장학금 자기가 받았을 때 그에 맞는 유지 조건을 유지를 해주신다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중복적으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장학금이 다른 기회도 있다. 보통 이제 그 미국 대학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학금을 받으면 이제 평점은 이제 몇 점 정도는 유지해라 뭐 이런 조건이 붙긴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학금에 대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출석률 80%. 출석률 80%는 비자를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무조건 해야 되고 어려운 요건은 아니시고요. GPA도 2.5 이상 유지를. 2.5면 되게 그 2.5면 사실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국제 학생들의 평점이 보통 한 3.2, 3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5면 뭐 충분히 출석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면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다 받으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더 확장을 이제 오늘은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대도시에 있는 사립대학교들도 장학금을 꽤 잘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랭킹은 여기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보다 약간 낮지만 127이 아까 그 시몬스라는 대학교 보스턴에 있는 여대입니다. 여대 여기 이런 데인데 여기도 한 4만 불 정도 되지 않나요? 4만 불인데 현재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한 2만 불 정도 장학금을 매년 나오는 장학금이 2만 불 정도. 근데 이게 그 애리조나는 주립대학교고 약간은 이제 메인 사이드에서는 약간 이제 벗어난 지역. 물론 이제 피닉스가 굉장히 대도시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대고 독특한 학교죠. 사립대 학교인데 장학금을 거의 학비의 절반 가까이 주기 때문에 한 2만 불 정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페이스 같은 경우 자금 주지 않나요? 네, 많이 주고 있어요. 네, 페이스가 그래서 요새 뭐 적게는 18,000불에서 많게는 30,000불대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3원불까지 줘요? 네. 그런데도 페이스가 랭킹이 한 얼마 정도? 랭킹 지금 170위 정도. 170위 정도. 저번에 그 무슨 이렇게 TV 프로그램에도 나온 네, 네. 저 액팅이나 이런 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필름 네. 액팅 되게 유명한 학교죠. 그 페이스는 저기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다리 옆에 있습니다. 저희 브루클린 브릿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주립대 학교들도 장학금의 기회가 있는데, 근데 보통은 주립대 학교들이 장학금을 4년 내내 주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 학교,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여러 학교들을 다 컨트롤하니까 이제 매년 주는 데가 많지 않은데, 여기가 장점은 매년 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비가 원래 비싸지 않은데 장학금이 꽤 많이 나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또 운동학과는 어떻게 캠퍼스가 유명한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운동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공마다 조금 다르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인데 스포츠인데 비즈니스나 마케팅 학과다 하면은 아까 보셨다듯이 템피라든지 뭐 웨스트 캠퍼스에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제로 뭔가 근육이라든지 몸 그런 피직스 물리와 결합된 그런 스포츠학과 같은 경우에는 템피 캠퍼스라고 해서 제일 큰 규모의 캠퍼스에도 전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캠퍼스에서 보통은 많이들 계시는데요. 로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 주전공은 템피 캠퍼스에 있고 내가 기숙사라든지 대부분의 생활은 템피 캠퍼스에 하지만 일부 학과들은 일부 수업들은 뭐 예를 뭐 일부 이렇게 전공이 아닌 부전공이나 아니면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나 뭐 혹은 폴리테크닉 이런 쪽에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어느 캠퍼스가 유명하다기보다는 그 전공에 따라서 캠퍼스 위치가 좀 달리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오늘 지금 이제 3시 16분 됐습니다. 마우스가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해서 3시 16분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받고요. 혹시 또 이제 질문 있는데 나중에 생각나시면 저희 우리 그 카톡으로 안내를 주신 부장님께 카톡을 주시면 그분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한 1분만 기다렸다 없으면 저희가 이제 이 정도로 한번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일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다 같이 놀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오후 4시에 저희가 저기 영국의 약대 의대에 있습니다. 약대 의대 가기가 영국은 아주 물론 이제 쉽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트라이 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의 대학교들, 국립대학교들 중심입니다. 사립대가 아니고 국립대학교들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올라오셨습니다. 치시는데 타이핑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국인들 네, 많이들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한인들이 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재원이라든지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석사 쪽에도 많이 한국 학생분들이 있어서 한인 커뮤니티라든지 뭐 한인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학교 내에서도 한국 학생들 커뮤니티나 네트워킹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네, 한국 학생들이 많이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 한국인들이 많이 있냐고 말씀을 혹시나 궁금해하시면 8만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국제 학생들 비율은 지금 한 15% 정도 있고 그마저도 되게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오고 있고 다양한 캠퍼스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공부를 하면서는 국제 학생들보다는 로컬 학생들과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들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로컬 학생들과 지내다가도 한국 커뮤니티라든지 뭐 한인회라든지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과도 계속해서 네트워킹이나 뭐 커뮤니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애리조나 대학 주립대학교 출신 한국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동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학교 워낙 큰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H마트 이렇게 막 검색해 보셔도 되고 한인마트, 코리안 레스토랑 이게 그 구글 맵에서 피닉스 도시 검색어 안에서 한번 이제 코리안 레스토랑 검색해 보시면 이제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예. 최근에는 이제 한인회에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로 와서 이제 애리조나 주에 있는 한인 회사들, 한국 회사들 채용 설명회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한국과의 커뮤니티도 유지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잠깐 이제 언급이 나왔는데 석사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비즈니스 스쿨이 캐리 비즈니스 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썬더보드가 있고 예,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가 또 강한 게 그 MPA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 행정 그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분들 이제 연수 오시잖아요. 거기 또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 지원으로 올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PA로도 많이 오시고 해서 석사 과정으로도 꽤 많이 오십니다. 네. 그리고 학교가 워낙 커서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막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고 좀 다른 약간 분위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식도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다음에 또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